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예, 레미는 따뜻한 이야기 전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따뜻함이란 무엇일까요? 예, 차가움의 반대 개념, heartwarming,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또 뭘까요? 마음이란 또 뭘까요? 이렇게 무엇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건 또 뭘까요? 예,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것이다. 실생활에 도움이 1도 안 되는 것이다. 죽어가는 학문이다. 누가 공부하냐? 그거 공부하는 사람 있어? 제가 합니다. 예, 저는 철학을 엄청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학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철학은 누구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철학을 떼놓고는 인간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따뜻함이 무엇인가 라고 묻기 전에 따뜻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모든 what 이라는 문장은 존재, being 이라는 해답으로 끝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인류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분명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인류는 모든 환경의 적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장 잘못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물론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먹죠. 인간처럼 모든 것을 다 먹는 존재가 없어요. 자연이 인간을 과연 계산했을까? 그 생태계의 법칙 내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완벽한 포식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감히 자연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자연에 복속되어 있는 어차피 어울려야 하는 모든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했네. 인간이 반성해야겠네. 그리고 감히 우리는 인간의 필멸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지. 인류는 어쩌면 없어질지도 모르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가슴은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원망스럽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기를 바라고 왜 내가 함께 있어주지 못했나? 내가 무엇을 더 했다면 더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안에 있는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판단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왜 어려울까? 철학은 우선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화 밑에 모든 것을 복속시키려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거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맞지,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나는 그런 희생 못해. 나는 그런 길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따를 수 없어.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따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철학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도덕과 윤리를 묶어서 생각합니다. 예, 칸트 때문이겠죠. 철학은 인간의 족쇄다. 인간이 뭐 좀 하려고 하면 그런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보편적인 원리를 생각하라. 너뿐만 아니라 타인도 행복할 수 있게 하라. 잠깐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은 불행한 거 아닌가?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나, 그리고 너, 우리, 그리고 타자들. 그런 갈등이 싫어서 철학을 멀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이미 우리는 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being이 아니라 doing입니다. 철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이 가만히 있다보다 상위 개념에 있는데요. 여기서의 상위 개념이란 어학에서 얘기하는 상위, 하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피라미드를 그렸을 때 인간이 더 높게 평가하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인간은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오는데, 사자가 오는데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죽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신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절대적인 존재에 귀의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고 싶되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또 종교에 귀의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 붙이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유전자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가 죽은 후에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며 나는 그 사후세계에서도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언제나 being인 것은 아닙니다. doing입니다. 우리의 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차라리 죽어라 얘기하면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소망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살기 어렵기 때문에 삶으로 갈 수가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생식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인간이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남고 싶어 합니다. 이 살아남고 싶다라는 전제 하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인간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남을 죽인 사람도 자신은 아내에게 좋은 남편,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남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악설과 성선설 중에 뭘 믿느냐라고 얘기하면 꼭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예, 라고 반론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 다 being이 아니라 doing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선한 사람도 집단에 들어와서는 악해질 수 있고, 집단에 있을 때 선한 사람도 떼어놓고 보면 악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는 맥락을 떠나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순간 선할 수 있고 순간 악할 수 있으나 영원히 악할 수 없고 영원히 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예외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지금과 같이 됩니다. 김학의 사건을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장자연 씨 사건을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버닝썬 사건을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저는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철학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철학은 절대 우리에게 현상의 그 어떤 해답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 사람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내 왔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가족 이기주의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개념이 낯설고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던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 사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세상만이 지금의 이 혼탁한 세상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철학에서 왔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being으로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doing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해답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그 사람 참 괜찮지.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사람다움의 끝일까요? 아니면 보편적 인류가 봤을 때 그 보편적 인류가 걸어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다움의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이 그리고 원칙이 사람다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김의겸 대변인님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대변인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30년 동안 전세를 살던 분이고 그런 분이 청와대를 떠나시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노후를 생각하셔서 또 노모도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마련하신 건데 그것도 투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신 건데 왜 저들은 저렇게 공격하는가?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같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자면 강남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택도 많습니다. 건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대변인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는 시선과 타인을 보는 시선이 또 갈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고 타인은 절대 안 된다. 전 정부는 무엇을 해도 다 괜찮았는데 현 정부는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론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이 언론의 입김을 통해서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사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시스템입니다. 사람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물론 대학도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을 비판해야 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이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너는 사람답게 생각하지 못하는가? 모든 것이 여기에 기준이 맞춰져야 합니다. 사람답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은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직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도 되면 안 됩니다. 검사도 되면 안 됩니다. 판사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를 다 똑같이 봐야 합니다. 나은 사람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성의 존재입니다. 오늘 착했지만 내일 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나는 사람이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양심이 우리를 사람으로 이끌게 하고 있는 유일한 힘일 뿐입니다. 저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함이란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나아갈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따뜻함에 정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할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답하기 힘들어요. 순간순간 저도 욱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착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being, 즉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doing, 되어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간은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제불능의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든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언론이 저대로 인간을 현혹하는 꼴을 더 이상 봐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 곧 여론인 세상은 지옥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눈물만 나고 가슴만 아픈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화가 나서 책상을 두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따뜻한 이야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모두 다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따뜻합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제게는 가장 따뜻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저는 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